문을 열자마자 전화가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휴대폰 화면이 혼자 켜지더니 글자가 떠 있었어요. 지금 퇴직금 건드리면 당신 집 날아갑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김영호입니다. 62. 작년 겨울에 회사에서 나왔고 퇴직금은 딱 한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욕심이 큰 사람도 아닙니다. 아내랑 둘이 조용히 살고 병원비랑 관리비 밀리지 않게만 버티면 됐어요. 그날도 딱 그 마음이었습니다. 비가 오다 말다 하던 오후, 집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려는데 저 글자 하나가 사람을 얼려버리더군요. 퇴직금 건드리면 집 날아간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장난을 내 번호를 어떻게 알지? 그때 곧바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저는 원래 모르는 번호 잘 안 받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문자를 보고 나니 손이 제멋대로 움직였어요. 받아버렸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낮고 이상하게도 너무 편한 목소리. 김영호 선생님 맞으시죠? 저는 벌써 목이 마르더군요. 누구십니까? 남자는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퇴직금 통장 있죠? 거기 오늘 손 떼면 큰일 납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남자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겁주려고 전화한 거 아닙니다. 저희가 선생님 도와드리려고요. 도와준다고요? 예. 지금 선생님 돈 노리는 쪽이 따로 있어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들은 뭐야? 남자가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하실 일은 하나예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대로만 하세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왜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합니까?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미 한 번 흔들리셨잖아요. 문자 보고 전화 받으셨죠.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지금 선생님 집 거실 맞죠? TV 켜져 있고 창문에 빗소리 들리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떻게? 남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자, 선생님. 당황하지 마시고 통장 앱 열지 마세요. 지금 누가 선생님 계정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요, 누가 내 계정에? 남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다단계 팀입니다. 그 단어가 저는 그때 처음 무섭게 들렸습니다. 다단계. 젊을 때는 남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퇴직금 굴려드릴게요. 한 달에 몇백 보장. 그 말을 진짜처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동네에 재테크 모임 있는 거 아시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걸 어떻게? 거기서 선생님을 찍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내가 거길 간 적이 없는데. 남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내분이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뭐라고요? 남자는 아주 느릿하게 사람을 더 숨막히게 말했습니다. 아내분이 요즘 퇴직금 불려보자고 모임 나가셨죠. 거기서 선생님 통장 얘기, 집 얘기, 병원비 얘기 다 나왔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내분 탓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걱정 많은 사람만 골라 잡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군데? 경찰이야? 남자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은행에서 전화 올 겁니다. 고객님 본인 확인하자고요. 그거 받으면 안 됩니다. 왜? 그 전화는 은행이 아니라 그쪽이 걸 겁니다. 선생님이 본인이라고 말하게 만들려고요.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말로 전화가 또 왔어요.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지금 이 전화?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받지 마세요. 그리고 선생님, 집문 잠그세요. 저는 거의 뛰다시피 현관으로 가서 문을 확인했습니다. 잠겨 있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왜 문까지? 남자가 말했습니다. 겁주려고 하는 겁니다. 직접 찾아간다고. 선생님 겁먹으면 판단이 흐려져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경찰 부르면 되잖아.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셔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제 말 먼저 들으세요. 경찰 오기 전까지 선생님이 넘어가면 끝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뭘 하라는 겁니까? 남자는 낮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퇴직금 통장, 오늘 당장 보안 조치해야 합니다. 근데 은행 가면 시간 걸리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집에서 바로 할 수 있게. 제가 딱 느꼈습니다. 이 말이 너무 달콤합니다. 집에서 바로. 내가 해드릴게요. 시간 안 걸려요. 사람이 불안할 때 제일 약한 말입니다. 저는 일부러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거 사기지. 남자가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사기꾼이 사기라고 말합니까? 제가 증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곧바로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어요. 우리 집 현관문, 문 손잡이, 그리고 문 옆에 붙어 있는 택배 스티커. 제가 숨이 멎었습니다. 이거 누가 찍었어? 남자가 말했습니다. 보셨죠? 그쪽은 선생님 집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먼저 막아드릴 수 있어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당신들 대체 뭐야? 남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노리는 건 돈이에요. 현금 아니라 퇴직금. 저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요구하는데? 남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녁 7시에 동네 커피숍 옆 골목 파란 간판 아래로 나오세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나오라고? 예. 선생님 통장 보안카드랑 신분증, 그리고 휴대폰 가져오세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게 뭐가 도와주는 거야? 내 걸 들고 오라고. 남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걸 가져와야 우리가 막아줘요. 지금 선생님 혼자서는 못 막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못 막긴 뭘 못 막아. 은행 가면 되지.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은행 가면 늦습니다. 그쪽이 이미 선생님 계정 비밀번호 알고 있어요. 제 숨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남자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비밀번호 생일이잖아요. 그 말에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맞아요. 저는 외우기 쉬우라고 제 생일을 썼습니다. 설마 진짜로 알고 있나? 남자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퇴직 처리하고 나서 연금이니 보험이니 전화 많이 오셨죠? 네. 거기서 개인정보 한번 세면 끝입니다. 저는 머릿속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랑 통화해? 아내는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다가 제 얼굴을 보고 멈췄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왜 하얘? 저는 휴대폰을 손으로 가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냥 스팸이야.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에서 남자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아, 사모님 들어오셨네요.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스피커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남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가족한테 말하지 마세요. 가족이 흔들리면 일이 더 커집니다. 아내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누구야? 저는 손을 떨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뚝.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져서 더 무서웠습니다. 아내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여보, 경찰 불러. 지금 당장.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110이 누르면 아내 먼저 울립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제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뭐야, 보여줘. 저는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뒤로 숨겼습니다. 여보, 잠깐만.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또 혼자 끌어안고 있지? 퇴직하고 나서부터 당신 그래. 혼자 끙끙 앓다가 쓰러질까봐 내가. 아내 말이 끊겼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거든요. 이번엔 영상통화. 아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영상? 누가? 화면에는 이름이 떴습니다. 상담센터. 아내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아는 데인데.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아내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퇴직금 굴리는 방법 알려준다 해서 한번 전화 상담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레 영상 통화를 받으려는 순간 제가 손을 뻗어 막았습니다. 받지 마. 지금은 안 돼. 아내가 화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해? 저 사람들이 당신 돈 건드린다잖아. 바로 그때 문자 한 줄이 또 왔습니다. 사모님 받으세요. 남편은 겁이 많습니다. 아내가 제 얼굴을 보더니 입술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를 보고 있는 거야?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집 밖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딸깍. 엘리베이터 내리는 소리. 그리고 천천히 끌리는 발소리. 아내가 숨을 삼켰습니다. 누구야? 제가 현관도어락 화면을 켰습니다. 복도 CCTV에 사람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모자, 마스크, 그리고 손에는 서류 봉투. 그 사람은 우리 집 문 앞에 봉투를 놓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봉투 가져가세요. 안 그러면 내일 퇴직금 막힙니다. 아내가 거의 울 듯 말했습니다.
여보, 저거 뭐야?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만지지 마. 절대.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경찰 진짜 불러. 저는 112를 누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빠르고 숨도 안 쉬는 목소리. 김영호 선생님. 지금 경찰 부르면요. 선생님 퇴직금 출금 시도 기록 남아요.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겁이 나서 은행 앱 열 거예요. 그 순간 인증번호 뜨죠. 그걸 말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직접 준 겁니다. 아내가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뭐라는 거야? 끊어. 여자는 제 아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주 정확하게 불렀습니다. 박정희 사모님. 지금 남편 전화 뺏으려고 하시죠? 아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여자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저희 상담 받으셨잖아요. 그 한마디에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 상담 그쪽이었어?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말 들으면 오늘 조용히 끝납니다. 봉투 들고 집 앞 놀이터로 나오세요. 거기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확인이 뭔데? 여자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퇴직금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거죠. 대신 수수료가 있어요. 얼마? 여자가 말했습니다. 현금 말고요. 상품권.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사기야, 사기. 여자는 아내 말에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럼 남편 퇴직금 날아가도 괜찮아요? 저는 그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퇴직금. 그 돈은 우리 집의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그걸 날아간다 한마디로 흔드니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저는 결국 112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크게 말했습니다. 여기 아파트인데요. 퇴직금 관련 협박 전화가 오고요. 집 앞에 누가 봉투를 놓고 갔어요. 상대방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문 열지 마시고요. 봉투 절대 만지지 마세요. 순찰차 보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휴대폰에 문자가 떴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사모님부터 무너뜨릴게요. 아내가 그 문자를 보고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제가 아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탓 아니야. 지금은 그냥 문 잠그고 기다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그리고 동시에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 전화 받게 하세요. 안 받으면 당신 남편 회사에 전화합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당신 퇴직했잖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퇴직했어도 그 회사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실수했는지, 어떤 소문이 있었는지, 쓸데없는 말을 흘리면 사람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으려 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지 마.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진짜로 당신 돈을. 그때 현관 밖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딸깍. 이번엔 우리 집 문손잡이를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잠겨 있으니 열리진 않았지만
그 소리 하나가 심장을 내려찍더군요. 아내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저는 도어락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장 차림. 손에는 꽃바구니. 꽃바구니? 그 사람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그리고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 택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놓고 가세요. 문 못 열어요. 그러자 그 목소리가 아주 낮게 바뀌었습니다. 김영호 선생님, 문 열기 싫으면 봉투라도 가지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경찰 온다. 당장 가. 그 사람은 잠깐 조용하더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경찰 오기 전에 선생님 돈부터 빠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내 휴대폰에서 은행이라는 이름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알림 고객님 계좌에서 출금이 시도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아내가 입을 막았습니다. 여보. 저는 아내 휴대폰을 받아들고 봤습니다. 진짜 은행 번호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링크 누르면 막아드립니다. 안 누르면 끝. 링크.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목적이구나. 링크를 누르게 만드는 거.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누르지 마. 어떤 것도.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우리 돈. 그때 인터폰에서 경비실 호출이 왔습니다. 김영호 세대 맞으세요? 복도에 수상한 사람이 있어서요. 경찰 부르셨다고. 저는 거의 울 뻔했습니다. 네. 문 앞에 사람 있어요. 경비가 말했습니다. 지금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봉투는 놓고 갔네요.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두 분이 들어와서 상황을 들었고 봉투는 장갑 끼고 따로 가져갔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최근에 퇴직금 투자 상담 받으셨어요?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경찰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쪽에서 개인정보가 흘렀거나 처음부터 그쪽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지금부터는 경찰이 한다. 그날 밤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건 한 집만 노린 게 아닙니다. 그럼 퇴직자들만 골라서요. 퇴직금 있는 분들, 그리고 가족이 불안한 집.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형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선생님 동네에 퇴직자 모임 같은 곳 나가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안 나갑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럼 사모님이 나가셨겠죠. 아내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아내가 제 옆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여보, 나 당신이 너무 걱정돼서 나라도 돈 좀 불려보려고. 저는 화를 낼 수도 있었는데 화가 안 나더군요. 대신 무서웠습니다. 저 사람들은 돈만 노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가지고 놀았구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종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겉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김영호 선생님, 어제 출금 시도 누가 한 건지 알고 싶죠?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거 열어보면 안 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지지 마. 절대. 그런데 상자 옆에 메모가 또 있었습니다. 열면 사모님이 범인됩니다. 아내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 진짜 아무것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만. 우리 경찰 부르자. 형사에게 전화하니 형사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선생님, 절대 만지지 마세요. 지금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 잠그세요. 저희가 갑니다. 잠시 후 형사가 와서 상자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상대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형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 스스로 링크 누르고, 스스로 돈 보내고, 스스로 문 열고,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것.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저녁 형사는 제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밤 전화 오면 받으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 옆에서 듣고 있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0시. 정말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 형사가 눈짓했습니다. 받으라는 뜻. 저는 스피커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번엔 아주 익숙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천천히 사람을 안심시키는 말투. 영호 씨, 오늘 고생 많으셨죠?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 목소리.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를 누구냐고 하면 서운하지. 나야. 우리 모임에서 늘 인사하던 사람. 모임. 아내가 나가던 그 퇴직자 재테크 모임. 형사가 제 옆에서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계속 말하게 하세요. 저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상담센터야? 남자가 웃었습니다. 상담센터라니. 말 예쁘게 하네. 영호 씨, 우리는 사람 돕는 거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우긴 뭘 도와. 협박했잖아. 남자가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협박? 영호 씨, 세상은 원래 그래. 퇴직하고 돈 굴릴 줄 모르면 뺏기는 거야. 형사가 바로 제 휴대폰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경찰입니다. 순간 정적. 남자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영호 씨가 좀 버티는구나.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신원 특정 중이다. 계속 말해. 남자가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경찰님, 한 가지만 알려드릴까요? 뭔데? 남자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집, 남편보다 아내가 더 빨리 무너집니다. 그 말에 아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호 씨, 오늘은 테스트였고 내일이 진짜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일 뭔가 크게 들어올 겁니다. 돈을 한 번에 빼려고 하든 직접 만나자고 하든 그때가 잡을 기회입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 사람 누구였어?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모임에서 늘 진행하던 사람. 맨 앞에서 걱정 마세요 하던 그 사람 목소리였어. 아내가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었어.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탓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불안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남편보다 가족을 먼저 흔들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9시가 되자마자 제 휴대폰에 알림이 떠버렸습니다. 출금 예약 3천만 원. 3천만 원. 제 퇴직금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가도록 예약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가 제 휴대폰을 보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여보, 우리 돈이. 형사가 곧바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누르지 마세요. 우리가 은행이랑 바로 연결합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예약 받고 싶으면 지금 밖으로 나오세요. 혼자. 여기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가 가장 믿던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3천만 원. 제 퇴직금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가도록 예약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가 제 휴대폰을 보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여보, 우리 돈이. 옆에 있던 형사가 바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누르지 마세요. 취소 버튼도 누르지 말고요. 링크도 절대 누르지 마세요. 저는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제 휴대폰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보더니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거 은행 앱인가요? 네, 늘 쓰던.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만 비슷한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폰 비행기 모드로 바꾸세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려서 형사가 제 폰을 받아 직접 비행기 모드로 바꿨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조용해졌는데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숨을 참는 느낌. 그리고 바로 아내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 1번, 2번, 3번.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또 와. 형사가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받지 마세요. 하지만 상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휴대폰에 문자가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시간 없습니다. 예약된 출금 10분 뒤 확정입니다. 맞고 싶으면 남편 혼자 내려보내세요. 경찰 옆에 있으면 남편 퇴직금은 끝입니다. 아내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저는 아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탓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때 형사가 제게 낮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이제 돈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싸움입니다. 선생님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형사가 짧게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우리가 직접 전화합니다. 대신 상대는 현장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현장. 형사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상대가 직접 오게 만들면 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김영호 세대 맞으세요? 경비실이었습니다. 경비가 말했습니다. 아까 그 수상한 사람 말고요. 이번엔 상담센터 직원이라며 누가 올라가겠다고 하는데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 사람이 진짜로 우리 집까지 왔어. 형사가 경비실에 말했습니다. 경비님, 그 사람 절대 올리지 마시고요. 지금 경찰이 현장에 있습니다. 내려보내지 말고 붙잡아 주세요. 경비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기자 형사가 무전을 쳤습니다. 하단 출입구 확인. 상담센터 직원 4층. 잡을 수 있으면 잡아.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이제 진짜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비행기 모드인데도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딱 한 줄. 선생님, 아래로 내려오면 예약 취소해드립니다. 제가 형사를 받습니다. 비행기 모드인데. 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문자처럼 보이지만 화면 띄우기만 해도 됩니다. 앱 알림일 수도 있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내려가서 얘기만 하면 안 돼? 돈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내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다가 바로 꺾였습니다. 아내가 지금 흔들리는 건 제가 흔들리는 걸 대신 막아보려다 걸린 거였습니다. 형사가 아내 쪽으로 고개를 돌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맡겠습니다. 지금은 움직이면 지는 겁니다. 아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계속 휴대폰을 봤습니다. 그때 형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모임 진행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저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이상담이라고 했어요. 항상 정장 입고 말투가 너무 친절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사모님한테만 붙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선생님은 직접 안 만나려고 했을 거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왜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의심이 많은 편이고 사모님은 걱정이 많은 편이니까요. 아내가 그 말에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형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은 돈을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집안에서 누가 먼저 흔들리는지 봅니다. 그런데 그때 경비실에서 다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김영호 세대 그 상담센터라는 사람이요. 갑자기 도망가려다가 다른 분이랑 부딪혀서 지금 계단 쪽으로. 형사가 바로 무전을 쳤습니다. 계단 쪽. 막아. 저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잡히나? 그런데 다음 순간 아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저장된 번호가 떴습니다. 우리 동장님.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동장님이 왜? 아내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동장님 번호 맞아. 아내가 전화를 받으려 하자 형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받지 마세요. 번호를 바꿔서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아예 문자로 박아버렸습니다. 영호 형님, 잠깐 통화 가능해요? 급한 일입니다. 동장님 말투였습니다. 평소에 쓰던 그 형님이라는 말까지 똑같았습니다. 저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 사람들 낱말투까지 흉내내. 형사가 짧게 말했습니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진짜라고요? 형사가 제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사모님이 나가는 모임이 동네에서 홍보되는 퇴직자 금융교실 같은 거였나요?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구청 근처에서 무료로 알려준다고.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얼굴 들이민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속이 싸늘해졌습니다. 설마 동네 사람이 엮인 건가? 그때 현관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그리고 아주 낮은 남자 목소리. 영호 형님, 문 좀 열어봐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동장님 목소리야? 형사가 저를 문에서 멀어지게 하고 경찰 2명이 현관 쪽에 섰습니다. 형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경찰입니다. 신분 밝혀요.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문 밖에서 남자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경찰이면 더 좋네. 영호 형님 돈 오늘 빠져나가게만 하면 되거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폰이 또 켜졌습니다. 비행기 모드인데도 출금 예약 확정까지 303분. 아내가 거의 비명처럼 말했습니다. 여보 어떡해.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쪽 은행 담당이랑 연결됐습니다. 지금 통화하세요. 스피커로. 형사가 자신의 업무용 폰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제 계좌에서 출금 예약이. 상대방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본인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성함과 생년월일. 저는 말하려다가 형사를 봤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 연결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본인 확인을 했고 은행 담당은 말했습니다. 현재 선생님 계좌에서 비정상 출금 예약이 확인됩니다. 지금 즉시 정지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 밖 남자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영호 형님, 은행이 막아준다. 은행은 늦어. 우리 시스템이 더 빨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내 휴대폰이 진짜 은행 앱처럼 보이는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은행 앱 안 켰는데. 형사가 아내 폰을 받아 확인하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가짜 앱입니다. 사모님 폰에 깔려 있어요.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제 깔렸지? 형사가 물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보안 프로그램 깔라고 했죠? 퇴직금 지키려면 설치해야 한다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 그 사람이 나한테. 남편은 겁 많으니까 내가 도와야 한다고.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말, 어제 문자로도 똑같이 왔었습니다. 남편은 겁이 많습니다. 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들은 사모님을 방패로 쓰고 있어요. 사모님이 움직이게 해서 선생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현관 밖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탁탁탁. 도망치는 소리. 형사가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뛰었다. 추격. 그리고 동시에 제 폰 화면에 큰 글자가 떴습니다. 정지 조치. 그럼 다음으로 갑니다. 저는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형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협박 수위 올리겠죠. 그런데 다음은 제가 생각한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아니라 TV가 꺼졌다 켜지더니 화면에 유튜브 같은 게 뜨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놀이터. 그리고 아내가 모임에 들어가는 모습. 누가 멀리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내가 누군가와 악수합니다. 상대 얼굴은 모자 때문에 반쯤 가려졌는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남편 퇴직금은요? 조금만 굴리면 금방 늘어요. 아내가 주저하며 말합니다. 근데 남편이 싫어할 것 같아서요. 그러자 남자가 웃으며 말합니다. 남편한테 말하지 마세요. 남편은 겁이 많잖아요. 사모님이 지켜야죠. 아내가 화면을 보고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 저 말해.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형사가 TV 화면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겁주기용입니다. 우리는 다 찍고 있다는 신호. 그때 제 휴대폰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영호 형님, 이 영상 동네 단톡방에 뿌릴까요? 사모님이 다단계 하는 영상으로. 다단계. 그 단어가 다시 목을 조였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그런 거 아니야. 나 그냥 걱정돼서.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지금은 변명하지 마세요. 기록이 중요합니다. 형사는 그 문자를 캡처했고 곧바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모님, 지금부터 한 가지만 하세요.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말고 어떤 전화도 받지 말고 저희가 시키는 대로만.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고 아주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낮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형사가 말했습니다. 상대가 돈을 못 빼면 선생님을 범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내가 범인이라고요? 형사가 짧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폰에 깔린 가짜 앱 있죠. 그걸로 선생님이 직접 이체 시도한 기록을 만들 수 있어요. 부부가 짜고 돈 빼려 했다. 이런 식으로요.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인이 돼?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늘 기록을 만듭니다. 링크 누르게 하고, 번호 말하게 하고, 본인이 한 걸 피해자가 한 것처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민원 접수 김영호, 고의로 투자 사기 시도. 제가 입을 벌렸습니다. 뭐 민원? 형사가 즉시 말했습니다. 왔습니다. 시작했어요. 아내가 떨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동네에. 그때 다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경비실이 이번엔 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영호 세대요. 지금 1층에서 누가 김영호 씨가 사기꾼이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순간 저는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빠르게. 형사가 제 어깨를 짚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려가면 안 됩니다. 상대는 선생님 얼굴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럼 선생님이 무너집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저걸 어떻게? 형사가 무전을 쳤습니다. 1층 소란, 허위사실 유포, 재직. 그리고 형사가 아주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반전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상대가 선생님이 제일 믿는 사람을 꺼낼 거예요. 저는 멍했습니다. 제일 믿는 사람?
형사는 아내를 힐끗 보더니 제게 낮게 말했습니다. 부부를 흔들었죠. 그 다음은 남편 쪽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 대학 동기, 퇴직 후에도 가끔 연락하는 친구. 늘 말했습니다. 영호야, 너는 착해서 손해봐. 형님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 한 번만 나와봐. 요즘 세상 가만히 있으면 뒤처져. 바로 그 친구. 그런데 그 친구는 늘 다단계는 절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늘 걱정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행기 모드라 울릴 리가 없는데 형사가 제 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폰은 막혀 있어요. 이건 집 전화로 올 겁니다. 정말로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저는 집 전화 요즘 거의 안 씁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면 울릴 일도 없어요. 형사가 눈짓했습니다. 받으세요. 스피커로. 제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번엔 너무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영호야. 나야. 그 친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너 왜?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야, 왜 경찰까지 불렀냐? 너 그렇게 하면 너만 손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그쪽이냐? 친구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쪽? 영호야, 넌 지금도 겁먹었지?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잖아. 그 말이 너무 소름이었습니다. 그 도와준다는 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도와준다고 할수록 더 무섭다. 친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무서워야 움직이지. 그 순간 형사가 제 옆에서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는 뜻.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영호야,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근데 너도 알잖아. 퇴직하고 나면 다들 외롭고 불안하고 돈이 필요해. 제가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퇴직금 훔쳐? 친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훔치는 게 아니라 굴리는 거지. 우리가 굴려서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형사가 조용히 집 전화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경찰입니다. 신원 특정됐습니다. 친구가 잠깐 조용해지더니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경찰님, 그럼 한 가지만 묻죠. 말해. 친구가 웃듯 말했습니다. 이 집 아내가 처음부터 우리 편이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영호야, 내 아내가 모임에 먼저 들어왔잖아. 그리고 내 퇴직금 얘기도 먼저 꺼냈잖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말로 사람 죽이지 마. 친구는 아주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말로 사람 죽이지. 우린 그걸로 먹고 살아.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집안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내가 떨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아니야. 나 당신 지키려고.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당신은 이용당한 거야. 형사가 그때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방금 통화 아주 큰 수확입니다. 뭐가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상대가 현장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1층에서 소란을 만들었죠. 그리고 친구라는 사람까지 등장했죠. 형사는 창밖을 잠깐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멀리 있는 조직 아닙니다. 동네에 붙어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은 단지 내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CCTV 확인하고 경비실 기록 보고 1층 소란 피운 사람 동선 따고 그리고 밤 11시쯤 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까 상담센터 직원이라며 1층에 왔던 사람 잡았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누굽니까? 형사가 조용히 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CCTV 캡처였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서 늘 인사하던 사람, 퇴직자 프로그램 안내 전단 돌리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 사람 주민센터. 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직원으로 위장했거나 실제로 관련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전단을 돌린다는 위치를 이용한 겁니다.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번호로 문자도.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공공기관 이름이 붙으면 경계가 풀립니다. 그걸 노린 겁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내 친구는? 형사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수사 확대합니다. 단지 안에 붙어 있는 소개책이 있고, 모임으로 끌어오는 입구가 있고, 폰에 앱 깔게 하는 기술 담당이 있습니다. 저는 멍하니 물었습니다. 그럼 그 위에는?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 도망칠 사람. 그때 형사가 제게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압수한 폰 메모였는데 거기엔 목록이 있었습니다. 퇴직자 김영 혼자 있음, 겁 많음. 박영 부인 남편 몰래 해결하려 함, 불안함. 김영호 생일 비번, 아내 통해 접근 가능.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우리가 사람 이름으로. 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먹잇감으로 적어둔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데 아내가 제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돈 벌려던 게 아니야. 그냥 당신이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당신이 무너질까 봐. 저는 한참을 걷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우리 둘 다 겁 때문에 움직였어. 아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형사가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후로 딱 이거만 지키세요. 뭡니까? 형사가 말했습니다. 누가 퇴직금 지켜준다, 보안 조치 해준다. 이 말하면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요. 네.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도 숨기지 마세요. 사기꾼은 비밀을 먹고 큽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내를 지킨다고 숨겼지만 그게 오히려 틈이 됐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최종 확인이 왔습니다. 출금은 정지됐고 제 통장은 새로 바뀌었고
아내 폰에 깔린 가짜 앱은 삭제했고 휴대폰도 초기화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제 친구를 포함해 몇 명을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내가 밥상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나 미워하지 않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내를 봤습니다. 미운 마음도 있었어. 근데 더 큰 마음은 그거야. 뭔데? 무서움.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저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할 건 당신만이 아니야. 나도 미안해. 내가 혼자 버티는 사람인 척했거든. 그날 이후 저는 집벽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아내도 같이 적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기.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기. 보안 앱 설치 요구하면 바로 끊기. 비밀번호는 생일로 하지 않기. 퇴직금 불려준다는 말은 일단 의심하기. 무서우면 혼자 끌어안지 말고 바로 신고하기. 그리고 저는 아내에게도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 지키려고 한 거 알아. 근데 다음부터는 지키려면 같이 지키자. 아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경찰서 담당 형사 메시지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신고 덕분에 다른 피해도 막았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당할 뻔한 분이 2분 더 계셨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우리 집만 일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만 꼭 남기고 싶습니다. 퇴직하고 나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사람이 약해집니다. 그 틈을 누가 찌릅니다. 총 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로 무너뜨립니다. 겁나게 만드는 말. 지금 안 하면 큰일 난다. 남편 몰래 해야 지킬 수 있다. 경찰 부르면 더 위험하다. 은행은 늦다. 우리가 빠르다. 그 말을 믿는 순간 내 손으로 내 돈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얘기로, 다단계 얘기로, 도와준다는 말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증거 남기고, 문 잠그고, 전화 끊고, 바로 신고하세요. 그게 돈 지키는 것보다 먼저 내 마음 지키는 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입니다.